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오늘부터 간호사들이 수술 부위 봉합이나 삽관 등 더 많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인데 병원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62명과 파견이 10명, 인턴 22명 중 단 7명의 전공의만 근무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중증 위주로 환자를 받으면서 병상 가동률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부위 봉합이나 삽관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병원 측은 당장 주말부터 일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리스트에는 전담 간호사도 수행 가능한 것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수행이 어려운 것도 있어서 일부 업무를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현장에서 그런 업무 지침에 따라서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 사고로 이어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찬반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연차가 적거나 하지 않았던 업무들은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기에다 병상이 축소되고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병동 간호사들은 오히려 연가나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무급휴가를 가지 않을 거면 일주일 이상 연차를 가라는 식으로 이제 좀 강제성 띄게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조합원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당초부터 전공의가 한두 명으로 적었던 중소종합병원들은 대부분 기존대로 간호사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전공의 150명 가운데 병원을 떠난 인원은 141명. 이들에 대한 근무 복귀 명령서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입생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8일로 개강을 연기한 제주대 의과대학 측은 아직까지 교수들의 집단 행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탈당과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여전히 선거구별 대진표는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의 제주 지역 후보 공천이 지금 마무리가 됐죠? 예. 정당별 후보 공천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제주시 갑선거구에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제주시 을선거구에 김한규 국회의원, 서귀포시 선거구에 위성권 국회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시 갑선거구에 고광철 국회의원 보좌관, 제주시 을선거구에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 서귀포시 선거구에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을 공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주시 을선거구에 강순아 지역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공천이 이제 끝났는데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예. 제주시 갑선거구 전략 공천에 따른 후유증인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울산의 권명호 의원 보좌관인 고광철 씨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문제는 고광철 보좌관이 제주 출신으로 20년 동안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고 21대 총선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맡기도 했지만 지역 정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건데요. 허영진 전 제주도당 위원장도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전화를 해서 제주 출신 성악가를 전략 공천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요. 김영진 예비후보 공천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광철 보좌관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전혀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허용진 위원장도 공천 결과를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본 뒤 20일이나 기다렸던 김영진 후보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다는 건데요. 결국 김영진 예비후보는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미 컷오프됐던 장동원 예비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용진 위원장까지 탈당하면서 서귀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고 했죠. 서귀포시는 제2공항 찬성 여론이 높아서 국민의힘이 경합 지역으로 기대했는데 서귀포 선거 판세까지 흔들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진보당하고 선거 연대를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뭐 상황이 좀 낫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겉보기에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진보당 송경남 예비후보가 양보하는 형식으로 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김한규 후보에 비해서 송경남 후보 지지율이 훨씬 낮다 보니까 단일화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진보당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강제 해산됐던 통합 진보당의 후신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제주시 갑선거구는 네거티브 공방에 따른 경선 후유증이 오래가는 모양새입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송재호 의원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로 2주일째 침묵하고 있는데요. 김영진 후보 측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송재호 의원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던 것을 놓고 인간적 배신이자 녹취 중독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제주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예.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선에도 어떤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MBC는 언론 4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시 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다음 주 화요일 12일 밤 11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방송합니다. 19일에는 서귀포시 선거구, 26일에는 제주시 갑선거구 토론회를 같은 시간대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선거구가 적다 보니 후보들이 TV 토론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게 됩니다.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이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민심도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인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찬 북서풍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은 맑겠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일요일 아침까지 쌀쌀하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해서 오름이나 한라산 산행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권을 보이는 한라산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에도 하늘은 쾌청하겠고 일요일 아침 기온 제주는 4도, 성산은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5도, 동부 지역 3도, 남부 지역 4도, 성판악 영하 4도를 보이겠고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체감온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9도, 성판악 3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앞바다에도 물결이 2.5m 내외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음 주 내내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잦은 비 날씨로 월동 채소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도내 월동 채소 농가에서 비 피해 신고 5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건은 수확을 앞둔 양배추가 비대해져 터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농협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제주시 서부 지역 농가들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제주여민회 등 도내 19개 단체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주적 여성대회 선언식을 열고 젠더와 성폭력 없는 제주를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제주에서는 남성 정치인이 성매매에 가담하는 등 젠더 폭력의 온상이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들은 모 고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이 미흡한 대처로 피해자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민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주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나무 벌목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제주도가 수립한 비자림로 환경 저감 대책에 따르면 베어낼 나무는 2,000그루 이하여야 하는데 이미 3,000그루를 베어냈고 다음 주에 추가로 400그루를 베어내려 한다며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치과 진료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부정 의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해 7억 원을 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연휴에 헬멧을 쓰고 무인 점포에 들어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제주 시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빨래방 등을 돌며 현금 620만 원을 훔친 10대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설 연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오토바이를 훔쳐 타는 등 모두 19차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온평포구 동쪽 6km 해상에서 4.5톤급 서귀포 선적 옥돔잡이 배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바다에 빠진 선원 2명이 인근 어선에 구조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선박 예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당구 PBA, LPBA 월드 챔피언십이 오늘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대회는 전 세계 프로당구 선수 64명이 총 상금 5억 5천만 원을 놓고 126경기를 펼치는 왕중왕전으로 MBC 스포츠 플러스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결승전은 여자부는 17일 오전 11시, 남자부는 17일 오후 10시에 열리며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까지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8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계소득과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와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나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공무직 26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대상은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과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업무, 공영 관광지 매 검표 등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한 뒤 다음 달 27일에 필기 시험을 실시하고
6월에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경기 전망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68.6으로 전달보다 1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 이하로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